다음 소식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제가 준비한 이번 아이템, 민주당 딸 스펙 공세에 한동훈 강경 대응입니다. 다음 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한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특히 이 스펙과 관련한 의혹에 이 민주당의 화력이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한 후보자의 딸이 미국 매체에 광고성 기사를 내고 또 여기에 수상 이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네. 한 후보자는 허위사실 유포 혹은 왜곡 과장이라면서 법적 대응,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의혹을 좀 짚어서 사실관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매체에 한 후보자의 딸의 기사가 실린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한 후보자의 딸을 이 한국에 소외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인재라고 소개를 하거나 네. 이 한 후보자의 봉사활동 관련 이력을 좀 담은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에 돈을 내면 기사를 실을 수 있다라는 광고도 함께 확인이 된 건데요. 네. 즉, 이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실제 인터뷰를 한 기사가 아니라 돈을 내고 스펙 쌓기용 기사를 낸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또 이를 지적하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나오자 이 해당 미국 매체들에서는 기사가 삭제되면서 더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잠깐 얘기를 한 게 이 한동훈 후보자가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 법적 대응을 하기 전에 왜 이게 아닌지, 사실이 아닌지 좀 해명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 후보자는 이 해당 매체가 정규 언론 매체가 아닌 지역의 인터넷 블로그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특히 딸이 봉사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건당 4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인터뷰 형식의 글을 게재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돈을 내고 기사 형식의 글을 실은 사실은 인정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딸이 미국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이런 1대1 매칭 과외 형식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네. 교포들에게 조금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 캠페인성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봉사활동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고 또 내용 자체는 사실이고 해당 글을 입시에 사용한 바도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기사가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이 딸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 신상털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해외 블로그 측에 해당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나온 얘기 중에 이 수상 이력이 뭐 허위다라는 이런 의혹도 있다면서요. 네, 기사에 이 한 후보자의 딸이 인천시장상 또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라는 네.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매체에서 이 해당 지자체에서 한 후보자의 딸이 수상한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면서 이 수상 이력이 허위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네. 이 보도 이후 바로 한 후보자 측도 이 설명을 했는데요. 이 한 양이 서울특별시장상을 받은 건 맞고 인천광역시 상은 산하단체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즉 서울시장상은 맞고 인천시장상은 아닌 대신 산하단체장을 상을 받았다라고 네. 정정을 한 상황인데요. 이 이후로도 좀 진실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네. 이 서울시가 일단 서울시에서는 이 한 양이 수상한 사실이 맞다. 이 맞다. 수상 내역이 누락됐다라면서 사실을 확인해 준 상황이고 네. 여기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 한 후보자의 딸이 인천시 의회 의장상을 받은 거다. 인천시 산하단체장 상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진실 공방이 한 차례 벌어졌는데요. 네.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의회장 상도 받았고 산하단체장 상도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국 인천시장상은 아닌데 이렇게 네. 기재한 점에 대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권에서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유, 뭐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상도 받았고 인천시장상도 받았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서울시장상은 받긴 받았는데 인천시장상이 아니라 인천시의 산하단체장에서 준 상이더라. 뭐 지금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보니까 이 내가 한 활동에 대해서 이 건당 4만 원을 주고 지금 기사를 냈다라는 거. 이 부분이 결국은 입시를 위해서 해외 입시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을 민주당이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이제 딸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국제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이제 아마 외국 대학 쪽으로 좀 진학을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그 뭐 국제고에서 네. 많이들 해외로 이 대학을 그렇죠. 가고 그러다 보면은 해외 대학은 또 이게 외부 활동을 많이 맞습니다. 보거든요. 예, 외국 대학들 뭐 이렇게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주로 이제 봉사 활동들 네. 또 이런 본인이 직접 이제 뭐 에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의 어떤 이 수능 중심의 대학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해외 대학을 입학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활동들을 많이 이제 스펙으로 쌓고 네. 이제 그게 기준이 돼서 사실상 이제 그 입학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나온 걸 보면 지금 내용도 보면 특히 이제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일간지나 이런 데가 아니라 사실 블로그로 운영되는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4만 원 정도의 이제 광고료를 줬다는 거. 네. 그러니 과연 이게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상도 보면 이게 의장상이냐 뭐 시장상이냐 뭐 이런 네. 것인데 그 어떤 면에서 좀 표현의 차이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114명이 지금 누락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이런 어떤 도움을 받았던 것도 본인의 친이모가 이제 이런 해외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다고 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인데 글쎄요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위조됐다거나 이게 뭔가 정말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의 어떤 착오성 저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지금 약간의 착오성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언론도 보도할 때 좀 신중해야 되겠다. 이번에 한동훈 후보자의 딸 얘기를 보면서 뉴욕 헤드라인, 그다음에 LA 트리뷴, 네. 전 그거 미디어인 줄 알았어요. 얼핏 보면 제가 뭐 매일경제신문에서 워싱턴 특파원도 해봤습니다만 네. 비슷한 이름의 매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기사들도 매체라고 저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매체가 아니라 단순한 그냥 개인 사이트, 사적인 사이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막 혼재되니까 매체 돈 주고 글을 실어? 이게 이제 비난의 대상,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 측은 더 떳떳하게 얘기를 했더만요. 아니 무슨 얘기야? 돈 받고 거기다 싣는 곳에 돈 내고 그냥 글 실은 건데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접점이 맞지 않는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 결국 조국 전 장관 때 그때의 이 먼지털이식을 주도했던 사람이 한동훈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앵커도 얘기했고 연종희 의원도 설명했습니다만 미국 대학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저런 스펙 쌓기라고 하나요? 저런 활동이 오히려 인정이 되는 뭐 이런 거라면 네. 그건 뭐 불법도 아니고 탈법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라면 비판의 대상은 아니겠죠. 그러나 한동훈 후보자가 이걸 야, 나 불법 아니고 위법 아니니까 난 떳떳하다라고 과연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인가. 바람직한 건 한동훈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거기에 수단으로 매개로 올려서 아이들을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은 조국 전 장관의 딸 하나로 충분하니까 제발 우리 사회가 이성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 1순위라고 이 공공연하게 굉장히 여러 차례 말했던 바가 있는데 그래서인지 굉장히 좀 저돌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방금 말씀 중에 왜 이렇게 하느냐, 조 전 장관 문제가 앞서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민주당은 이 조 전 장관 사례와 비교를 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얘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드러나는 비위 의혹, 이 조국 전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였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자택은 물론이고 관련자와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기된 의혹들만으로도 법치를 바로 세울 법무장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인성 모두 완벽한 실격입니다. 여기에 조국 전 장관도 연일 SNS를 통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후보자의 딸이 고1 때 이 2달간 논문 4개와 전자책 4권을 썼다라는 네.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를 거론하면서 보수 언론은 이것을 어떻게 가능했는지 검증하지 않는 대신 천재 소녀 찬양 기사를 낼 것이다라고 비꼬기도 했는데요. 네. 한 후보자 측은 온라인 저널에 올린 에세이를 논문으로 칭한 건 전형적인 왜곡과 과장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4-5장 정도의 고등학생 에세이 수준의 글이라는 건데요. 네. 한 후보자는 이 허위 사실을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법적 대응까지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이 맞서서 공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민주당에서는 이 한동훈 후보자의 인준이랑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랑 같이 연계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 정호영 후보자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의 낙마와 총리 인준을 딜하는 듯한 이 거래를 제안했다. 물밑 협상을 조율 중이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일단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물밑 제안서를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기타 장관 후보자들을 딜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예.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개 인사들을 검증해서 부적격 후보자는 부적격 후보자대로 저희들 입장을 분명하게 할 것이고 네. 적격 후보자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적격으로 채택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 네, 그런데 이런 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 총리 인준의 키를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총리 인준 해줄 테니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의 낙마를 요청하는 이런 물밑 협상 얘기가 나오자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다시 한번 신뢰를 재확인한 상황인데요. 윤 정권의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 오. 만약에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총리 없이 간다라는 뜻이 이제 윤 당선인의 뜻임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상 국회 인준부터 거야의 벽에 부딪힌 윤 정부 입장에서는 네. 배수의 진을 친 그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입장이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조금 전에 민주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네. 한덕수 후보자는 부적격이다라는 공식 의견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이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강대강 네. 대치가 조만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이 굉장히 상황이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입장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일단 뭐 윤 당선인은 일단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부결이 되면 네. 왜냐하면 이제 총리 후보자는 이제 임명 동의안이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근데 지금 뭐 워낙 168석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결하면 부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추경호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을 이제 만약에 현재 있는 김부겸 총리가 일단 임명 제청을 하면 네. 그 이제 대행을 이제 추경호 지금 부총리가 맡아서 하고 네. 그럼 총리 대행을 하는 거죠. 그걸로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총리를 추천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윤 당선인의 입장 같습니다. 너무 벼랑 끝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나는 이렇게 간다. 네. 거의 뭐 지금 극과 극 대치 지금 이 그러니까요. 상황을 하는 것인데 뭐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업무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리 대행 자체가 이제 모든 걸 또 국무에 다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임명 제청도 할 수 있고 없지만 그러니까 이 윤 당선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밀리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또 총리를 했었고 네. 그런 분을 사실은 본인은 이제 고려해서 했는데 지금 지난 2일, 3일 날 청문회 과정에서 뭐 큰 어떤 흠결은 발견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결시킨다 그러면 앞으로 누굴 내더라도 사실 누굴 내더라도 그럴 거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서 배수진을 치고 네. 지방선거 때 정말 국민들이 한번 뜻을 한번 물어보자. 국민들의 판단을 더 한번 받아보자. 그런 판단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방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윤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좀 강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소한방 문제도 있고 왜냐 지금 이미 17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일체 지금 협조를 안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아마 그런 면에서는 이 대치 상황이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치 상황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도 이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수아 기자, 이 21대 국회 후반 이 법사위원장 원래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겨주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우리는 합의 못 지키겠다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네, 민주당은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네. 원구성 협상 권한이 원내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겠다 이 내용을 포함한 합의가 지난번 원내 지도부였던
김기현,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 사이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야 모두 새 원내 지도부가 선발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원안부터 다시 재협상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또 국민의힘도 검수완박 합의안 이렇게 뒤집었는데 피장파장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반발 중입니다. 저희가 관련 과거 영상과 오늘 여야 발언 모아봤습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 수에 따라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2년 전에 전반기 원구성의 문제가 후반기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후반기 원구성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시에 제가 전에 듣기로는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 이 논리를 편 것으로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논리는 과연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과거에 그 원구성에 대해서 합의했던 내용들 법사위는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간다라고 이제 제 방에 가면은 그거 협의문 걸어놨습니다. 아, 예. 예.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이제 제 생각에는 국회 운영에 대한 틀을 깨려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우주의 기운이 진짜 예. 이상하게 돌아간다. 하... 예. 민주당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자꾸 두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준석 당대표에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도 한마디 했는데요.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여당이라는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집했는데 네. 이제 대선 패배를 하고 나서는 이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이라고 우기고 있다라면서 독선이자 뻔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수완박 압법 파기 그리고 원구성 논의 파기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여야 상황이 극대극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